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업위생 기사 필기 2018년 제3회 기출문제 41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의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직경이 400mm인 환기시설을 통해서 50m의 삼승 per minute 단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기량 Q가 주어졌습니다. 표준 상태 공기를 보낼 때 이 덕트 유속은 얼마인가? V를 계산하라는 건데요. 단위가 미터 퍼 세크다라고 줬습니다. 그죠? 자, Q는 AV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자, 이렇게 송풍량이 미니트일 때이며 속도가 V일 때는 Q는 60 곱하기 A 곱하기 V 이렇게 바로 공식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V는 하면요. 60 곱하기 A를 넘겨주니까 밑으로 간다. 그죠? 60 곱하기 A분의 Q가 되겠죠. 자, 60 곱하기 A는 직경이 주어졌을 때는 그죠? 4분의 파이 D 제곱이잖아요. 4분의 파이 D 제곱이 A가 된다. 그죠? Q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입하면 되죠. 60 곱하기 4분의 파이 곱하기 현재 직경이 400mm니까요. 미터로 고쳐주면 0.4의 제곱입니다. 그죠? 분의 Q는 50이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제 Q는 AV에 넣어서 그 다음에 요거를 Q를 다시 미터를 세크로 이렇게 바꿔줘도 되지만 바로 계산해도 답은 동일하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42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그죠? 요거는 별표 3개 붙일게요. 개구 면적이 0.6m 제곱이다. A가 주어졌고요. 외부식 사각형 후드가 자유 공간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개구면과 유해 물질 사이 거리가 X다. 그죠? 0.5m이고 제어 속도 VC가 주어졌네요. 0.80m/s입니다. 필요한 송풍량 Q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다. 그죠? 자, 단위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미터의 삼승 per minute입니다. 플랜지를 부착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외부식 후드에서 송풍량을 계산하는 거 실기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현재는 외부식 후드고요. 자유 공간인데 플랜지가 부착되지 않았을 때는 기본 공식이죠. 그죠? Q는 60은 단위 확인하셔야죠. Q의 단위가 미터의 삼승 per minute인데 속도 VC, 제어 속도 단위가 미터 per sec일 때 요 미니트와 세크를 환산하기 위한 60입니다. 그죠? 자, 60 곱하기 VC, 10 곱하기 X는 아까 거리다. 그죠? 플러스 단면적 A, 이게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입하면요. 60 곱하기 제어 속도 0.8이고요. 10 곱하기 아까 떨어진 거리가 0.5m다라고 했다. 그죠? 플러스 단면적 0.6m 제곱, 이거 계산하시면 148.80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넘어갈게요. 요거는 물론 요 공식도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암기 안 되었을 수 있거든요. 암기가 안 되신 분들은 파란색 별표 체크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테이블에 붙여서 설치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사각형 후드에 필요 환기량을 구하는 식으로 적절한 것은 플랜지가 부착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외부식 후드 송풍량 공식에서요. 작업대 위의 바닥면에 접했을 때 플랜지가 미부착된 후드일 때 송풍량 Q는 60 곱하기 VC. 역시나 60은 요거 단위가 미니트 단위이고 제어 속도가 세크 단위일 때만 붙여주는 겁니다. 그죠? 자,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10이 아니라 5x제곱 플러스 a, 요게 기본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찾는다면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강제 환기 설계에 관한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공기가 배출되면서 오염 장소를 통과해야 오염 공기가 밖으로 나가겠죠. 그죠? 공기 배출구, 유입구 위치를 선정합니다. 공기 배출구와 근로자 작업 위치 사이에 오염원이 위치하지 않는다.
자, 이거 생각해 볼게요. 환기하는 팬이 여기 있어요. 배출구가 있어요. 오염물질이 여기서 이제 오염물질 발생됩니다. 근데 이게 오염물질이 작업자가 여기 있다. 다시 말하면 작업자와 배출구 사이에 오염물질이 이 중간이 아니고 뒤에 있어요. 그럼 오염물질이 작업자 호흡기 통과하고 빠져나가죠. 잘못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 오염물질 어디 있어야 돼요? 중간에 있어야죠. 그죠? 그래야지 오염물질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작업자 호흡기 통과하지 않겠죠.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자주 나오니까요. 예, 한번 해설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5번도 자주 출제되죠. 다음 중 작업 환경 개선의 기본 원칙인 대체해도 되고 대치라고 해도 됩니다. 위험하지 않은 걸 위험한 것을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변경하는 게 대체가 되겠죠.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자, 위험한 시설을 변경하고요. 공정을 변경하고 물질을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변경하는 건 좋죠. 근데 시간의 변경은 해당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4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필기에 자주 출제되죠. 다음 중 대체 방법으로 유해 작업 환경을 개선한 경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유연, 연기가 나는 휘발유를 무연, 연기 없는 것으로 대체한다. 좋죠, 그죠? 플라스틱 재료로 모래, 먼지가 날리는데요. 철구슬로 대체한다. 좋습니다. 야광식의 자판을 인에서 라듐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반대로 라듐에서 인으로 대체한다 해야 맞죠. 보온 재료로 성면 위험하잖아요. 암을 유발하잖아요. 유리 섬유나 안면으로 대체한다. 좋습니다. 자, 47번 실기를 대비해서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대기 중에 실제로 거의 속도가 없는 상태로 가스 증기 퓨움이 발생할 때 국소 환기에 필요한 제어 속도 범위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죠? 자, 움비치기지 않는 공기. 조용한 대기 중에서 거의 속도가 없는 상태로 발생될 때는 0.25에서 0.5m/s가 됩니다. 비교적 조용한 또는 대기 중에서 저속으로 비산된다 하면 0.5에서 1.0이 됩니다. 발생 기류가 높고 빠른 기동이다 하면 1.0에서 2.5, 초고속 기류 또는 대단히 빠른 기동일 때는 2.5에서 10m/s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1번 답 되겠다. 그죠? 4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기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직경이 2이고 비중이 3.5인 산화철 퓨움의 침강 속도는 했는데요. 자, 여기서 단위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죠? 침강 속도의 단위 cm/s입니다. 는 0.003로인데요. 이거는 입자 밀도 또는 비중인데 단위가 g/cm의 삼승이에요. 하지만 직경 주의하라 그랬죠? 직경은 cm가 아니라 뭐다? 마이크로미터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경은 마이크로미터, 2마이크로미터고 비중이 3.5g/cm 삼승이다. 이게 들어간다면 더 정확하다. 그죠? 자, 그래서 0.003 곱하기 3.5 곱하기 2의 제곱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49번, 그죠? 필기에 자주 출제됩니다. 덕트 설치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가 오염물질을 빨아들이는 입구가 후드잖아요. 오염물질이 빠져나가는 기관이 덕트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가능한 후드와 먼 곳에, 후드와 덕트가 멀리 떨어졌다. 안 되죠, 그죠? 틀렸죠? 덕트는 이 관이 길다면 빠르게 빠지지 못하고 먼지가 그 안에서 또 정체될 수 있잖아요. 짧게 배치하는 거 좋다, 그죠? 밴드 수는 이렇게 구부리거나 연결하는 밴드의 수는 가능한 적게 이렇게 구부러진다면 거기에 또 먼지가 쌓일 수도 있죠. 공기가 아래로 흐르도록 밑으로 흐르는 게 잘 흐르죠. 거꾸로 올라가려면 힘들잖아요. 하향 구배한다. 좋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50번. 49번까지 했죠? 50번. 그죠? 실기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송풍기의 송풍량 Q인데요. 단위가 미터의 3승 per sec다. 요거 주의해야죠. 그죠? 자, 전압 P가 주어졌습니다. 그죠? 300mm H2O일 때 소요 동력을 계산하라 라는 거고요. 효율이 0.85다 주어졌습니다. 자, 송풍기의 소요 동력 HP는 6120 곱하기 효율분의 송풍량 Q 곱하기 전압 P, 정압 해도 되고 압력 해도 됩니다. 그죠? 여유계수는 주어지면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입할게요. 6120 곱하기 효율은 0.85입니다. 그죠? 분의 항상 Q의 단위 세크 단위로 나왔는데요. 송풍량 Q는 미터의 3승 per 미니트거든요. 자, 그래서 현재 4.17은 4.17 미터의 3승이고요. 밑에 1초는 몇 분입니까? 60분의 1 미니트. 그죠? 요거 60분의 1분의 1은 곱하기 60 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입했고요. 곱하기 300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4가 답이 되네요. 넘어가서 51번. 필기에 자주 나오죠. 그죠? 다음 중 전기 집진 장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가연성 입자 처리가 용이하다 했는데요. 틀렸죠. 그죠? 자, 이게 조금 혼돈되는데 전기 집진 장치는 고온의 입자상 물질, 폭발성 가스 처리는 가능해요. 근데 가연성 입자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할게요. 가연성은 불타는 입자잖아요. 전기에 불탄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가연성은 전기에 불타서 안 된다. 그래서 1번 틀렸다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넓은 입경 범위의 입경과 분진 농도의 집진 효율이 높고요. 압력 손실이 낮기 때문에 가동 비용이 저렴합니다. 고온가스 처리할 수 있어서 보일러 철강로에 설치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52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도 잘 나옵니다. 밀어 당김형 후드, 영어로는 푸시 풀형 후드가 가장 효과적인 경우는 그죠? 발산되는 면적의 폭이 넓을 때죠. 이렇게 오염물질이 발산되는 면적이 되게 넓어요. 이럴 때 한쪽에서는 푸시 밀어주고 다른 쪽에서는 풀 잡아당기는 형식의 후드를 한다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발생하는 면적이 넓을 때 도금조 같은 데 사용됩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5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중 국소 배기 장치에서 공기 공급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 그죠? 에너지를 절감하고요. 안전사고 예방하고 작업장의 교차 기류는 방해 기류거든요. 다시 말하면 방해하는 공기 흐름이에요.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방지해서 환기가 잘 되게 해야죠. 그죠? 교차 기류, 방해 기류 생성을 방지한다라고 해야 맞죠? 국소 배기 장치 효율을 유지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번도 실기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공식 되겠습니다.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전체 환기 시설을 설치할 때 필요 환기량 계산에 필요 없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공식을 물었다. 그죠? 우리가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량에는 자, 분자량, 이건 온도 상수고요. LEL은 뭐냐면 폭발 하한계입니다. 공기 100% 중에 이 가스가 폭발을 시작하는 공기 중에 농도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량에는 LEL, 폭발 한계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건 LEL은 맞고 TLV는 필요 없습니다. 분자량 안전계수는 공통 들어간다. 그죠? 자, 그 다음에 55번 넘어갔는데요.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호흡용 보호구 중에서 안면 밀착형인 것은 호흡용 보호구는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송기 마스크 이렇게 우리가 숨 쉬는 데 필요한 보호구인데요. 안면 밀착형이라는 건 얼굴에 밀착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자, 안면 밀착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면형은 얼굴 전체를 가리는 겁니다. 코, 눈, 코, 입을 다 덮을 수 있는 거고요. 반면형은 눈을 제외한 코와 입을 덮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면 밀착형은 어떤 겁니까? 반면형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파란색 별표, 그죠? 산업안전 기사는 잘 나오는데 산업위생에 의외로 잘 안 나오는 내용.
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리식이며 특급 방진 마스크 여과제의 포집 효율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방진 마스크는 여과제를 분리할 수 있는 분리식이 있고요. 우리 그냥 일반 마스크 착용하듯이 안면부, 얼굴 부분에서 먼지를 걸러내는 안면부 여과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면부 여과식보다는 분리식이 효율이 높겠죠, 그죠? 자, 특급 1급, 2급, 특급 1급, 2급이 있는데요. 1급과 2급은 효율이 동일합니다. 94, 80 동일합니다. 분리식이며 특급은 99.95% 이상 거의 다 걸러내죠. 안면부 여과식 특급은 99%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분리식 특급이니까요. 99.95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예, 57번 좀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유해 물질별 송풍 간의 적정 반송 속도. 아까 앞에서 제어 속도가 나왔는데요. 제어 속도는 뭐냐면 후드에서 유해 물질을 빨아들이는 속도잖아요. 그 다음에 반송 속도는 덕트로 이송하는 게 반송 속도입니다. 그죠? 아무래도 무거울수록 속도가 힘이 많이 든다.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가스상 무거운 일반 공업 가벼운 건조가 무거운 것보다 더 높다. 그죠? 틀린 건 요거 되겠습니다. 가스나 증기나 퓨움 같은 극히 가벼운 건 10m/s, 그냥 가벼운 건 15, 일반 공업 분진 20, 무거운 분진 25, 무겁고 젖은 경우 25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예, 요거는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자, 후드에 정압이 주어졌네요. SP 또는 SPH가 12다 주어졌고요. 덕트의 속도와 VP가 주어졌습니다. 0.8일 때 유익계수는 뭐냐면 CE를 계산하라 라는 겁니다. 그죠? 일단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후드의 정압 SPH는 VP, 그죠? 속도압 곱하기 1 플러스 FH인데요. 요 FH는 뭐냐면 압력 손실 계수입니다. 그죠? 이 FH는 다시 말하면 CE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요 구기에서 예, 유익 계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요 식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건 FH이기 때문에요. 1 플러스 FH를 남기고 곱해졌는 VP가 넘어가면 밑으로 가서 나눠줘야 됩니다. 자,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FH만 필요하니까요. 더해졌는 플러스 1은 넘어가면 뒤에서 반대로 빼주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대입할게요. VP가 아까 주어졌다. 그죠? 0.8이고 SPH 정압이 10이고 마이너스 1, 요거라면 14. 자, 지금 우리가 계산했는 건 FH죠? 압력 손실 계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물었는 건 유익계수니까요. FH는 CE의 제곱분의 1, 그죠? 일단 CE를 구하기 위하여 요거를 넘겨줄게요. 그럼 뒤에서 더해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더하면 CE의 제곱분의 1은 FH 플러스 1이 되겠다. 그죠? 우리가 CE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분자 분모를 반대로 할게요. 그러면 CE의 제곱은 되고요. 이건 반대로 FH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그죠? 제곱을 없애버리면 루트를 취하시면 됩니다. 이제 대입하면 되겠네요. FH는 금방 계산했잖아요. 14고 플러스 1분의 1 루트 취해서 그죠? 계산하면 0.258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꼭 계산하실 수 있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네. 59번입니다. 이 문제는 파란색 별표 해볼까요? 틀리기 쉽습니다. 21도씨 기체를 취급하는 어떤 송풍기에 송풍량 Q가 주어졌네요. 20입니다. 이 송풍기가 동일한 조건에서 50도씨 기체를 취급한다면 송풍량은 이게 Q1이라면 Q2는 어떻게 되는가를 물었어요. 지금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 온도만 21에서 50도씨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송풍기의 상사법칙, 요 꼭 암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Q2는 Q1 곱하기
D1분의 D2의 세제곱, 그죠? D는 뭐냐면 직경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직경, 나중 직경이고요. N1분의 N2입니다. 이거는 회전수죠. 첫 번째 회전수분의 나중 회전수. 다시 말하면 송풍량이 변하려면 직경과 회전수가 영향을 줘서 송풍량이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조건은 송풍량의 변화에 관여하지 않는 거죠. 현재는 온도만 변했고 동일한 조건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송풍기의 풍량은 변하지 않는 거다. 그죠? 그래서 원래 값이 20이었죠? 그대로 20이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60번 넘어가겠습니다. 방진 마스크, 그죠? 시험에 잘 나오죠? 필기용입니다. 다음 중 방진 마스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포집 효율이 높은 게 좋다. 먼지를 잘 걸러낸다. 좋다. 그죠? 흡기 저항 상승률이 높다는 건 숨쉬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흡기나 배기 저항 상승률, 배기 저항은 흡기는 산소 받아들이는 거고요. 배기는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건데 저항은 방해하는 힘이거든요. 이게 방해하는 힘이 상승한다는 건 숨쉬기 곤란한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죠. 비휘발성 입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고요. 여과 효율이 우수하려면 섬유의 직경이 작고 조밀하게 압축된 필터를 쓰는 게 좋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과목 물리적 유해인자 관리 넘어갈게요. 요거는 나오긴 나왔는데요. 그다지 자주는 아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빨간색 별표 필기용이고요. 모르시는 분은 파란색 별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작업장의 습도를 측정한 결과 절대 습도가 4.57이고요. 포화 습도가 18.25입니다. 작업장의 습도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작업장의 절대 습도와 포화 습도를 아니까 우리가 상대 습도 구해볼 수 있겠다, 그죠? 상대 습도는 포화 습도 또는 포화 수증기 압분의 절대 습도 곱하기 100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18.25분에 4.57 곱하기 100을 하니까요. 이 작업장의 상대 습도가 25.04%. 그죠? 자, 우리가 활동하기에 좋은 습도가 대략 40에서 60에서 70 가까이입니다. 25%라는 건 지금 이 작업장이 너무 건조하다라고 판정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62번 넘어갈게요. 소음에 대한 인체의 장애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 요거는 필기용, 그죠? 빨간색 별표 붙여도 되겠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인체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죠? 소음의 크기가 클수록 위험하잖아요. 개인마다 감수성이 있어서 소음에 더 민감한 사람이 있고 둔감한 사람이 있죠. 주파수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근데 장소에 따라서 다른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건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3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실기까지도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소독작용, 비타민 D, 피부색소 침착 등 생물학적 작용이 강한 특성을 가진 자외선 중에 도르노선의 파장을 물었다. 그죠? 근자외선은 315에서 400나노미터, 도르노선은 290에서 대략 315에서 320 정도 됩니다. 그죠? UVC는 100에서 280이 되죠. 그래서 현재는 제일 근접한 게 2800에서 3150 옹스트롱. 나노미터에서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주면 옹스트롱 된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4번 넘어갈게요. 요거는 파란색 별표 붙일게요. 이온화 방사선의 건강 영향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일단 나머지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서 답만 보도록 할게요. 방사선에 의한 분자 수준의 손상은 방사선을 우리가 쬐었을 때 손상은 조사 후 방사선에 노출되고 1시간 이후에 나타나고 24시간 이후 DNA 손상이 나타난다 했는데요.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방사선에 의한 분자 수준의 손상은 조사 후 초단위로 금방 짧은 시간에 일어난다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게 4번이다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65번 문제 파란색 별표 한번 해볼게요. 자, 음의 세기 레벨 SIL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요. 근데 이렇게 묻는 문제는 흔하지 않아서 파란색 별표 할게요.
자, 음의 세기 레벨이 처음에 80에서 85로 증가하려면 음의 세기는 몇 배가 증가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음의 세기 레벨 SIL은 10 곱하기 로그 I0분의 I죠. I0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 퍼 미터 제곱이고요. I가 바로 대상 음의 세기가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I를 구해야 되니까요. 식을 바꿔볼게요. 요 식에서 요것만 일단 남길게요. 로그 I0분의 I 하면요. 곱해졌는 10은 넘어가서 밑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죠? SIL입니다. 자, 로그를 없애려면 요건 10의 지수로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I0분의 I는 10의 10분의 SIL이 됩니다. 자, 요거를 또 i가 필요하니까요. i는 하면 나눠줬는 i0를 넘기면 곱해주면 돼요. 그죠? i0 곱하기 10에 10분의 SIL 뭐 이렇게 고쳐놓고 시작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의 세기 레벨이 80일 때 음의 세기 i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i는 요거잖아요. 그죠? 우리 i는 i0 곱하기 다시 말하면 10에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그 다음에 음의 세기를 해줘야 돼요. I0분의 I가 10의 10분의 SIL인데요. 현재 음의 세기 레벨 SIL이 80이에요. 10의 10분의 80 하니까 이게 1 곱하기 10의 8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I는 요거죠, 그죠? 1 곱하기 10의 8승 곱하기 I0거든요. I0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죠. 계산하면 이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음의 세기 레벨 SIL이 85일 때죠. 자, 여기 이제 10배 10분의 SIL에서 요거를 85로 바꿔주면 자, 계산하게 되면 I는 요게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결국 80데시벨일 때 I는 요거고요. 85일 때 I는 요거죠. 얼마만큼 증가했는가 증가율을 물었기 때문에요. 작은 값분의 큰 값, 마이너스 작은 값 해주면 작은 값이 큰 값으로 증가한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2.16배가 되겠다. 그죠? 그냥 SIL, 음의 세기 레벨을 계산하는 문제란 별표 2개 붙이겠는데요. 이렇게 증가율을 묻는 문제 흔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 나는 이거 도저히 모르겠다 하신다면 그냥 가볍게 조금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필기용 문제입니다. 전신진동 노출에 따른 건강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전신진동은 평형 감각에 영향을 줍니다. 산소 소비량과 폐 환기량이 증가합니다. 작업 수행 능력과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레이노 증후군을 유발한다. 요거는 전신이 아니라 국소 진동에 의한 장애죠. 그죠? 그래서 요 중에서 틀린 설명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7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파란색 별표 붙일까요? 자, 잔향 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크게 우리가 이게 중요하다기보다 요거 볼게요. 잔향 시간 T는 K는 상수입니다. 그죠? 보통 0.16이 되고요. A는 뭐냐면 실내의 총 흡음력이 되겠습니다. V는 뭐냐면 실의 용적 부피가 됩니다. 그래서 잔향 시간과 작업장의 공간 부피만 안다면 요거와 요것만 안다면 요거 다시 말하면 흡음량을 구할 수 있다. 이 세 개 중에 2개만 안다면 이것도 구하고 이거 안다면 이거 구하고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답이 됩니다. 잔향 시간과 공간 부피만 알면 흡음량을 추정할 수 있다가 답이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68번의 소음의 종류도 자주 나오지 않아서 파란색 별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는데요. 일단 요거 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소음의 종류 3가지입니다. 연속음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크기의 소리가 발생되는 음으로 1초 1회 이상, 다시 말하면 1초에 한 번 이상 계속 같은 소리가 뚜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게 연속음이 되겠습니다. 단소음은 끊어지는 소리죠. 일일 작업 중에 노출되는 소음이 여러 가지 음압 수준으로 나타나요. 똑같은 소리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컸다가 작았다가 이렇게 단소음이 되고요. 충격소음은 최대 음압 수준이 120dB 이상인 소리가 1초 이상 간격, 탕, 탕 이렇게 간격을 두고 발생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중에 맞는 거 충격 소음은 최대 음압 수준 120dB 이상의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한다.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9번 넘어가겠습니다. 진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요것도 나머지보다는요, 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에 간헐적인 노출 시간에 대해 노출 기준치를 초과하는 주파수 보정 시료치 성분 가속도에 대한 급성 노출은 반드시 더 유의하다라고 했습니다. 간헐적이며 급성적인 노출이 더 유의하다 했는데요. 간헐적인 노출 시간에 대해서 급성 노출은 반드시 더 유의하다고 할 수는 없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게 4번이다 정도 이것도 아시면 되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70번도 파란색 별표 한번 붙여볼게요.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극저주파 방사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보니까 강한 전기장애 발생원은 고전류 장비와 같은 높은 전류와 관련이 있고 강한 자기장은 고전압 장비와 같은 높은 전압과 관련이 있다 했는데요.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전기장이 전압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자기장이 전류에 의해 발생됩니다. 그래서 1번 설명 틀렸다 정도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71번 필기에 자주 나오죠. 전리 방사선에 해당하는 것은, 그죠? 자, 우리가 전리 방사선은 몸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전리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전자기 방사선이 있고요. 전자기 방사선은 X선, 감마선 같은 게 되겠습니다. 입자 방사선이 있죠. 입자는 알파 입자, 베타 입자, 중성자 이런 거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의 X선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72번은 실기까지 중요하겠습니다. 음력이 2W다라고 주어졌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W가 주어진 겁니다. 소음원으로부터 50m 떨어졌다. 떨어진 거리 R이 되겠습니다. 음압 수준을 구하라. 이건 뭐냐면 SPL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지금요. 음력 W를 주고 SPL을 구하라 했으니까 일단 음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공식 요거죠. PWL. 자, 음량 파워 레벨은 10 곱하기 로그 W0분의 W입니다. 여기서 W0는 10의-12승 와트다, 그죠? 그래서 알고 있는 공식을 대입해서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10 곱하기 로그 10의-12승분의 현재 2W다. 대입하면 123dB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음량 파워 레벨을 구하시오 했다면 이게 답인데요. 이걸 주고 SPL을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또 식을 떠올려야 돼요. 그죠? PWL과 SPL의 관계식입니다. 자, 만약에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대부분은 무지향성인 점음원이고 자유공간에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SPL은 PWL 마이너스 20 곱하기 로그 R 거리죠. 마이너스 11이 답이 되죠. 그죠? 그래서 PWL이 계산해서 123이 되고요. 20 곱하기 로그 R이 50m. 마이너스 11을 계산하면 78.0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3번 넘어갈게요. 이것도 파란색 별표 한번 해볼까요? 소음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소음의 원래 정의는 매우 크고 자극적인 게 아니라 원치 않는 소리가 소음이죠. 그죠? 그래서 틀렸고요. 소음이 아닌 것은 소음계 사용하면 소음이다, 아니다를 주는 건 아니죠. 소음계는 지금 소음의 크기를 알려주는 거죠. 그죠? 작업 환경에서 노출되는 소음은 크게 연소금, 단소금, 충격음 하고요. 폭발할 때 발생되는 폭발음이다. 맞는 건 3번 되겠습니다. 자,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정신적, 심리적인 것이고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게 아니라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라고 해야 맞죠. 그죠? 자, 그 다음 74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파란색 별표 할게요. 문제에서 보면 열 차단판의 조건이 어떤 경우에 흡구 온도계 온도가 가장 낮겠는가? 흡구 온도계 온도가 낮으려면 열을 차단할수록 열을 안 받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죠. 그래서 자,
알루미늄을 양면에 다 붙여서 열을 차단할수록 온도가 내려간다. 이거 그냥 기억하겠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75번 넘어갈게요. 자, 필기용 문제 그죠? 작업장의 조도를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국소 조명과 전체 조명이 병용될 때 일반적으로 전체 조명은 국부 조명에 어느 정도가 적합합니까? 했는데요. 자, 전체 조명은 국부 조명에 10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가 좋습니다. 현재는 지금 똑같은 조건은 없죠. 그래서 20분의 1에서 5분의 1, 답은 2번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중요하다. 그죠? 실기까지도 좀 암기하신다면 좋습니다. 동상의 종류와 증상이 잘못 연결된 것은, 자, 1도 동상은 발적이죠. 2도 동상은 수포 형성과 염증이고요. 3도는 조직계좌와 궤적. 이렇게 세 가지 그죠? 해당되지 않는 거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7번. 네. 필기용 문제 되겠습니다. 1기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기압은 1kg cm 제곱이다. 맞다, 그죠? 토르로는 0.76이 아니고요. 토르는 760 토르가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틀렸죠. 자, 토르도 760이고요. 수은주도 760mmHg. 요건 많이 나왔죠. 물기둥 수준은 10332mmH2다. 그죠? 틀린 거 2번 되겠습니다. 산소 농도가 6% 이하인 공기 중 산소의 분압은 부분 압력을 뜻해요. 공기 100% 중에 현재 산소가 6%밖에 없는데 공기 1기압 760 중에 산소의 압력은 얼마인가? 요걸 묻는 거다. 그죠? 그래서 1기압이죠. 760mmHg 곱하기 공기 100% 중에서 산소는 6%다. 요거 계산하시면 45.6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네, 79번. 감압과 관련된 설명 중 괄호에 알맞은 내용으로 나열된 것은 했습니다. 깊은 물에서 올라오거나 감압실 내에서 감압을 하는 도중에 폐 압박의 경우와는 반대로 폐 속의 공기가 팽창하게 됩니다. 그죠? 이때는 감압에 의한 가스 팽창이 생길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가스 팽창 때문에 질소가 기포를 형성할 수 있죠. 그래서 맞게 된 거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0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실기까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고압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적인 인체 작용이 아닌 거, 그죠? 자, 고압 환경에서 2차적인 가압 현상이 일어납니다. 질소는 마취작용을 일으키는데요. 4기압 이상에서 마취작용을 일으키죠. 산소 중독 증세는 산소 분압이 2기압을 넘으면 산소 중독 증세가 생깁니다. 이산화탄소 작용인데요. 이산화탄소는 산소의 독성과 질소의 마취 작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죠? 아닌 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산업 독성학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81번 문제입니다. 금속 물질인 니켈에 대한 건강상의 영향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니켈은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됩니다. 폐나 비강, 폐암, 비강암, 발암작용합니다. 호흡기 장애, 전신 중독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데 비타민 D를 피하 주사하면 효과적이다. 틀린 건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자, 82번 별표, 그죠? 급속 중독 시 우유와 계란 흰자를 먹여 단백질과 해당 물질을 결합시켜 침전시키거나 발을 근육 주사로 투여하는 물질을 냈습니다. 자, 암기를요. 수구, 수발 이렇게 기억했거든요. 수는 구내염, 수전증, 발로 치료한다. 그죠? 그래서 맞는 건 3번의 수은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83번. 염료나 합성 고무 경화제의 제조에 사용되고요. 급성 중독으로는 피부염, 급성 방광염 유발하고 만성 중독으로도 방광이나 요록의 종양, 이렇게 방광 쪽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죠? 그래서 벤지딘이죠. 답은 1번의 벤지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4번입니다. 작업 환경 측정은 우리 공기 중에서 개인 시료 채취, 작업 공기 중에서 근로자 주변에서 우리 시료를 채취하고요. 생물학적 모니터링은 근로자의 혹이나 그죠? 그다음에 혈액이나 소변에서 생체 시료를 채취하는 거였습니다. 장점이 아닌 거. 모든 노출 경로에 대한 흡수 정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분석이 용이하고 결과 해석이 명확하다 했는데요. 자, 생물학적 모니터링은 분석이 좀 어렵겠죠. 그리고 이게 근로자에게서 시료를 채취하니까 시료 채취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생물학적인 시료라 시료가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건 2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상 위험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고 작업 환경 측정보다는 더 직접적으로 근로자 노출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85번 필기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납 중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납의 체내 흡수 시에 일어나는 증상인데요. 혈색소량이 저하가 되고 망상 적혈구수, 죽은 적혈구죠, 증가합니다. 혈청 내 철이 증가합니다. 감소한다. 이게 틀렸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적혈구 내 프로토포르피린도 증가하고요. 소변 중에 코프로포르피린, 그 다음에 소변 중에 델타, 아미노레빌린산, 그죠? ALA죠. 그 다음에 델타, ALAD 활성치가 저하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 틀린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96번 별표 한 개 붙일게요. 직업성 천식이 유발될 수 있는 근로자와 거리가 먼 것은 목분진에 과도하게 노출될 때, 빵집에서 밀가루 노출될 때, 폴리우레탄 페인트 생산에 사용하는 TDI 사용할 때 이런 것들이 직업성 천식을 유발한다. 맞다, 그죠? 채석장에서 돌을 가공할 때는요. 이 채석장에 있는 돌 가공할 때는 이산화규소죠. 유리규산 또는 석영 분진을 흡입하게 되고 그로 인한 규폐증이 유발될 수 있죠. 그래서 틀린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필기 자주 나오죠. 무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이 아닌 것은 다시 말하면 유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을 고르시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두 개를 구별하기 위하여 제가 유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 암기법 알려드렸거든요. 연초핀, 용부의, 주, 모발에서 설탕 나오면 면목, 이게 유기성 분진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연초핀 할 때 연초폐증이 바로 유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8번 넘어가겠습니다. 작업장에서 생물학적 모니터링의 결정인자를 선택하는 근거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자, 요거는 기억 못하시면 파란색 별표 하나 붙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생물학적 모니터링의 결정인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결정인자가 충분히 특이적이라야 됩니다. 요 특이적이다라는 건 노출 물질에 대한 영향을 특이적으로 제시, 이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이런 영향이 있다를 특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절한 민감도를 가져야 됩니다. 민감도를 가진다라는 건 결정인자하고 노출 사이 관계가 강한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자, 이거에 노출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게 연관성이 있어야지 없어서 안 된다. 그죠? 분석적 변이나 생물학적 변이가 타당해야 합니다. 분석적 변이와 생물학적 변이가 적어야 된다라는 걸 뜻하고요. 자, 그 다음에 검체 채취. 검사 과정에서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게 좋고 건강 위험을 평가하는 유용성을 고려한다. 요거는요. 톨루엔의 노출 지수로 마뇨산보다는 크레졸이 신뢰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4번 볼게요. 자, 톨루엔에 대한 건강 위험 평가는 크레졸보다 마뇨산이다가 아니라 마뇨산보다 크레졸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건 4번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모르신다면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피부 독성입니다. 경피 흡수라는 건 피부로 흡수되어 독성을 나타낸다라는 거고요. 영향을 주는 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렇게 독성은 사람마다 민감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 민감하게 독성 나타나고 둔감한 사람이 있다, 그죠? 화학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도 피부 독성 달라지고요. 용매,
녹거나 녹이는 물질, 용매에 의해서도 달라지는데 온도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할로겐화 탄화수소다, 그죠? 자, 할로겐화 탄화수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필기에 자주 나왔죠. 대개 중추신경계 억제에 의한 마취 작용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할로겐화 탄화수소 독성의 정도는 분자량이 커질수록 증가합니다. 또 독성의 정도는 할로겐 원소의 수가 커질수록 증가한다. 요 세 가지 맞다, 그죠? 가연성 폭발의 위험이 높아서 취급 시 주의해야 한다. 틀린 건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1번 파란색 별표 할게요. 자,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또 봐주겠습니다. 유리규산, 석영이죠, 그죠? 분진에 의한 규폐성 결정과 폐포벽 파괴 등 망상 내피계 반응은 분진 입자 크기가 얼마일 때 잘 일어납니까? 그죠? 유리규산의 입자가 2에서 5 마이크로미터일 때 망상 내피계 반응을 일으킨다. 그죠? 답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파란색 별표 할까요? 피부는 표피와 진피. 표피가 피부의 바깥이죠. 그 안쪽이 진피가 되겠습니다. 자, 진피에만 있는 구조물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그죠? 자, 우리 진피 속에는 혈관, 땀샘, 모낭 이런 거는 표피보다 안쪽에 있겠죠. 진피에 있는데요. 멜라닌 세포, 요거는 왜 우리 색을 나타내는 세포잖아요. 그래서 표피는 대부분 우리 각질이죠. 각질 세포로 구성됩니다. 표피는 각화세포, 각질 형성 세포 외에도 멜라닌 세포, 랑게르한스 세포, 모켈 세포 등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진피에만 있는 게 아닌 건 멜라닌 세포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93번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호흡기계 발암성과 관련성이 가장 낮은 것은 했습니다. 자, 성면은 암을 유발하잖아요. 폐암. 그죠? 그 다음에 크롬도 코 흘리는 크롬 그랬죠. 코의 비강암 일으키죠. 황산니켈 이것도 폐암이나 비강, 암을 유발시킵니다. 근데 용접할 때 나오는 용접휴문 암보다는 금속열의 원인이 되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9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학적 질식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 질식제는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첫 번째는 단순 질식제인데요. 생리적으로는 아무 작용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가스가 공기 중에 많을 때는 산소 분압을 저하시켜서 산소 공급 부족을 초래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공기에 있는 성분이에요. 그죠? 수소, 질소, 이산화탄소 이런 게 해당됩니다. 화학적 질식제는 혈액 중 혈색소와 결합하죠. 그래서 산소 운반 능력을 방해하거나 조직이 산소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잃게 해서 뇌질식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으로 연탄가스, 그죠?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시아나수소, 아닐린 같은 게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맞는 것은 있습니다. 그죠? 자, 화학적 질식제는 혈액 중에서 혈색소와 결합합니다.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방해하거나 또는 조직세포에 있는 철산화효소를 불활성화시켜서 세포의 산소 수용 능력을 상실시킨다. 뇌질식을 일으킨다. 그죠? 그래서 맞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5번 넘어갈게요. 중요하다. 그죠?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위한 시료가 아닌 거, 그죠? 생물학적 모니터링의 시료는 소변, 호기, 날숨이죠. 내뱉는 숨, 혈액 이렇게 세 가지, 그죠? 아닌 건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6번 넘어가겠습니다. 전신장애를 일으키는 금속 물질은 했습니다. 자, 요거 기억 안 나시면 파란색 별표할게요. 자, 아연은 용접이나 전지 제조, 도금 등의 작업에서 노출되는데요. 전신 장애를 일으키는 게 아연입니다. 그래서 산화아연 휴무에 노출되면 금속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7번, 이번에는 단순 지식제에 해당되는 거 그랬습니다. 그죠? 아까 대부분 공기의 성분이다라고 했죠? 대표적인 게 CO2, 탄산가스, 그죠? 단순 지식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8번입니다. 요거는 빨간색 별표 1개 정도 붙여도 되고
잘 모르시겠는 분은 파란색 별표 하시기 바랍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10mg/m 상승인 작업장에서 하루 8시간 동안 작업하는 근로자가 흡입하는 일산화탄소의 양은 미리그램을 물었어요. 준 거는 지금 값을 준 건 미리그램/, 미터의 상승이거든요. 근데 이게 몇 미리그램인가라고 했거든요. 뭐가 없어져야 되냐면 이게 없어져야 돼요. 미터 삼승을 없애려면 미터 삼승을 곱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준 거는 1250리터인데요. 시간당이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뭐를 줬냐면 1250리터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해야 미터의 3승이 되죠. 근데 per hour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이제 없어졌는데 hour가 또 없어져야죠. 그죠? 그래서 시간을 곱해줘야 됩니다. 몇 시간 일한다? 8시간. 그러면 이제 없어지면 단위가 요것만 남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게 되면요. 답은 100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9번 넘어가겠습니다. 직업성 피부질환 유발에 관여하는 인자 중에서 간접적인 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건 다시 말하면 직접적인 인자는 이란 거죠. 그죠? 인종이나 성별이나 연령은 간접적인 건데요. 우리가 자외선을 쬐면 피부암 또는 피부 손상 받죠. 그래서 직접적인 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0번 문제는 실기를 위해서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국 정부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ACGIH가 하나 빠졌습니다. 발암물질 구분으로 동물 발암은 확인됐고 인체는 모른다에 해당되는 거, 그죠? 요거 암기법 한번 볼게요. 미국에서 ACGIH 기준입니다. 인체 확인하니 인체 발암이 확인된 물질이 A1입니다. 발암 의심. 두 번째는 인체 발암이 의심되는 게 A2가 되겠습니다. 인체 확인하니 발암 의심 A1, A2고요. 동물 확인으론 인체 모름 이게 A3가 됩니다. 동물 발암성은 확인됐지만 인체는 발암성 모른다는 거다. 그죠? 인체 가능성 자료 부족하면 미분류. 인체 발암성 미분류인데요. 미분류라는 건 가능성이 있지만 자료가 부족해서 미분류한다. 그죠? 이게 A4가 되고요. 미의심. 인체 발암성 미의심 물질 A5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인체 확인하니 발암 의심, 동물 확인으론 인체 모름, 인체 가능성 자료 부족하면 미의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A3,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독성학에서 보지 못했던 유형의 문제들 좀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본인이 모르는 문제는 파란색 체크하시고 꼭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